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치권과 맹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나 많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와 가세 문제로 인하여 경매 시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응찰자가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어제 필자는 학원생들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경매받은 물건에 대하여 특히 유치권과 맹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분석하는 방법이 100%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됨으로 인하여 만화로 배우는 경매 시리즈 책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책자가 각 서점가에도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라며 곧 출판될 필자의 유치권 관련 책자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영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말씀드릴 물건은 어제 경매가 진행되어 우리 학원생들이 경락받은 수원지방법원 2019 타경 200732호 1번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유치권과 맹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있어 참고할 부분이 아주 많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치권과 맹지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보면은 대지나 맹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물건이 최초 법사 가격의 34%까지 하락한 이유는 유치권과 맹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우리 학원생 두 분이 공동 입찰하여 57.4%의 즉 평당 107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제 경매에서 이 물건은 5명이 응찰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물건의 응찰 가격을 정할 때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응찰한 학원생 두 분은 최근에 경매에 참여하여 몇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물론 참여한 물건이 43명, 17명 등 많은 사람들이 응찰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높은 가격에 응찰하고자 했으나 마지막에는 이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번 고배를 마시면 다음 경매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응찰 가격 결정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응찰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인계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어제 낙찰받은 영수증입니다. 경매법원에서는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에게 이런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경매법정에서 이런 영수증을 받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물건을 보니까 이에 걸쳐 7억 1천만 원 정도의 유치권을 신청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치권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을 분석하기 전에 이 물건과 함께 경매가 진행된 두 개의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물건은 72.5%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3번 물건은 60%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임할 경우 시세나 입찰 가격 등은 많은 주의를 갖고 임하지만 감정평가서는 잘 보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감정평가서를 보면서 잘못된 부분도 찾아낼 수 있어야 진정한 고수반열에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물건은 맹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맹지면은 건축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맹지이고 건축을 할 수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감정평가사 낙찰된 금액을 살펴보면 평당 133만원, 117만원, 또한 우리가 경락받은
것은 107만 원에 낙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치권에 대하여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법원 경매 정보에서 보면 물건 비고란에 유치권이 신고되었다고 나오며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이 불분명하다고 나오는 이유는 경매 법원에서는 매각만 하면 되니까 유치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자와 낙찰자가 별도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또한 당사자 내역에 보면은 유치권자가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경매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면 해당 경매 사건의 당사자가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권자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치권 신고 내역을 보니까 컨설팅 및 인허가 비용, 도로 포장 비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매 물건에 유치권을 신고한 회사는 경매가 2회가 유찰된 후에 유치권을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채권이 있다면 한참 경매가 진행된 뒤에 유치권을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유치권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축 공사를 하기 전인 2015년 이성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라 토목 공사는 거의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최근 이성 사진을 봐도 별다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경매 물건 현황을 봐도 잡석을 깔아놓은 외에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7억 1천만 원 정도 유치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건축 인허가 비용 등은 유치권으로 주장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오늘 경매에서 5사람이 응찰했는데 이 유치권자도 응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매 사건에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한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원생들은 이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정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감정평가서에 이 물건은 맹지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맹지인지 보겠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 지목이 대지이므로 정말로 맹지라해도 주의토지 통행권을 이용하여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맹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매 물건지에 가보면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지적상 맹지라 맹지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가 출판한 만화로 배우는 맹지 탈출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이에 관해서도 방송을 했으므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듣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물건지 주변의 필지에 대하여 토지 이용 계획원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인 664의 4번지입니다. 이 물건에 보면은 추가 기재라고 하면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이것은 건축법상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664의 4번지 어느 부분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적을 보면은 도로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분할도 되어 있지 않고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필자의 맹지 탈출 책자를 잠시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경우, 즉 앞에서 봤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라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지적 분할 및 지목 변경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도로는 분할을 할 필요도 없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즉 보통 5,000평방미터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골프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도로 부분을 별도로 분할을 해야 하고 지목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매 물건은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분할 및 지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 경매 물건지 옆 필지인 664의 3번지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69-5번지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자, 669의 2번지는 건축법상 도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경매 물건인 664의 4번지의 도로는 669의 2번지를 통하여 도로와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매 물건은 맹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을 분석하는 방법과 더불어 맹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을 분석하실 때는 오늘 필자가 했던 방법이 최고는 아니겠지만은 필자가 한 방법을 넘어서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면 더 좋은 분석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